안녕하세요, 슈따입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스타듀밸리 영상이죠? 이번에 겨울 영상을 마지막으로 스타듀밸리 1년 컨텐츠가 끝이 나는데 다음 스튜 컨셉은 어떤 걸로 시도를 해볼까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면서 1일차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겨울 1일차, 밖으로 나오니 작물이 싹 없어졌네요. 겨울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이죠? 일단 스프링클러를 전부 회수해볼게요. 목장에 들어왔는데 새 병아리가 부화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케찹. 조그만 병아리가 너무너무 귀엽네요. 수확한 달걀은 전부 마요네즈 기계에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경작인, 장인 루트를 탔기 때문에 이런 생산품들의 가치가 40% 높습니다. 겨울철에 유용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동물들이 추울까봐 히터를 사러 왔는데 많이가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근처에서 채집을 진행했어요. 마을로 나가는데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발자국이 깜찍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쭉 올라가 보니 숲을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얻었는데 이제부터 비밀 쪽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올라온 김에 겨울 채집 번들을 채웠습니다. 겨울 씨앗 모음을 보상으로 받았어요. 주니모들이 나타나 또다시 망가진 방을 수리해줬습니다. 해변에 와서 땅을 팠는데요. 파우더 멜론 씨앗이 나왔어요. 파우더 멜론은 겨울에 심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작물이라 바로 농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번들 보상으로 받은 씨앗이랑 파우더 멜론도 심었습니다. 물까지 주다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주니모들이 다리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아까 번들을 채웠기 때문인가 봐요. 2일차, 오징어를 잡아달라는 윌리의 퀘스트가 왔습니다. 일단 아침 루틴을 진행해주고 어제 고쳐진 다리 건너에 와봤어요. 여기서 돌이랑 광석을 쉽게 캘 수 있겠어요. 구석에 동굴도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광산이었어요. 길을 따라 돌을 캐면서 쭉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비밀 쪽지를 주었습니다. 집과 화살표가 그려진 쪽지인데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죠. 무서운 석상이 있는데 여기서 황금 낫을 얻었어요. 3일차입니다. 절임통에 생산품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여름, 가을 작물을 전부 팔지 않고 상자에 넣어두었는데요. 이 생산품들도 겨울 내내 돈을 벌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오늘은 목장에 많이가 있네요. 히터를 구매하고 대장간에 들러 물 뿌리게도 업그레이드 맡겼습니다. 바로 닭장과 외양간에 히터를 놓았는데요.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야 질 좋은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겨울에 히터는 필수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 어제 받은 오징어 퀘스트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로 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니 오징어를 잡을 수 있었고 얼큰하게 취한 윌리에게 오징어를 가져다 주었어요. 4일차, 목장 왼쪽 길에 있는 비밀의 숲에 왔습니다. 앞으로 단단한 나무가 많이 필요할 거라서 채집하기에는 여기만한 곳이 없거든요. 파밍하다가 또 비밀 쪽지를 주었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우선 번들을 먼저 채워보려고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철갑상어가 여름이랑 겨울에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빠르게 잡았어요. 바로 번들을 채워서 보상을 받고 남은 시간 동안 쭉 낚시를 했습니다. 겨울은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5일차, 닭장을 업그레이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서점이 열렸다고 해서 들렀어요. 중복책은 다른 물품이랑 바꾸도록 할게요. 대장간에서 물 뿌리개도 해소했습니다. 금요일이라 돼지마차에도 왔어요. 돼지마차는 금요일, 일요일에 오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사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비밀의 숲도 잠깐 들러서 파밍을 했고요. 남은 시간은 농장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6일차, 자수정을 에밀리에게 전달해달라는 클린트의 부탁이 왔어요. 에밀리를 찾으러 마을로 나왔는데요. 그 김에 여러 일들을 처리해보겠습니다. 쪽지에 있는 집과 이 집의 모양이 동일해서 문 앞에 서서 화살표 방향대로 쭉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에 장애물이 닿으면 방향을 변경하니 루이스의 집 뒤에 도착했고 순금 루이스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 뒤편도 뒤져봐야겠죠? 뒤쪽을 열정적으로 파니까 주니모 석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번들의 염소 치즈를 기증하고 술통을 받기도 했고요. 대장간에서 전동석과 미스테리 박스를 깨기도 했어요. 나온 유물들을 박물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에밀리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좋아하면서 뽀뽀까지 해주는 에밀리. 7일차, 피에르가 찾아왔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씨앗을 판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왔네요. 단골 관리의 정성입니다. 늘 그렇듯 닭장에 왔는데요. 공사가 끝났는지 건초까지 자동으로 채워지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도입되었네요. 마을회관으로 와서 만골드 꾸러미도 열었어요. 돈에 비해 보상이 짜게 느껴지지만 이걸 다 열어야 사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모일 때마다 꾸준히 열 생각입니다. 해변에 와서 채집을 하고 땅을 팠는데 여기서도 쪽지가 나옵니다. 저번에 얻은 쪽지랑 비슷한 모양인데요. 바닷가에는 통발을 설치해뒀는데요. 주기적으로 미끼를 채워주면 이것도 괜찮은 돈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채집한 앵무조개를 곧바로 번들에 바치러 왔어요. 겨울이 되니까 하나씩 번들이 완성되어 가는데 이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8일차, 겨울 씨앗들이 많이 자랐네요. 겨울에도 이런 수확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씨앗 생성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겨울 작물을 넣어서 씨앗을 더 불릴 거예요. 나머지 수확한 것들을 배송 상자에 넣다 보니 씨앗은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곧바로 밭에 심었어요. 목장 쪽으로 내려오니 얼음 낚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물고기를 많이 잡나 대결하는 건데 1등하고 싶어서 말도 없이 이를 꽉 깨물고 참가했습니다. 결국 1등을 했고 낚시 상품들을 받았습니다. 모자를 바꿨었는데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9일차, 대형 퀘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지의 원기 회복을 선택해볼게요. 루비 빼고는 집에 모아둔 게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해변에 내려와서 파밍을 했는데 못 보던 게시판이 있길래 확인해봤습니다. 오징어 축제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채집품을 팔고 생상품도 팔아 25,000골드를 모았어요. 모은 돈은 곧바로 번들에 갖다 바쳤습니다. 돈을 모으는 족족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루비를 캐러 광산에 왔습니다. 다른 광석은 많이 캤는데 루비는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마요님의 후원을 보면서 기뻐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멀티 안 되는 버릇은 언제 고쳐지는 걸까요? 중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린 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밤에는 버스가 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11차, 파우더 멜론을 수확하고 또 씨앗 생성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씨앗을 만들어 심으려고요. 번들을 채우고 받은 결정 생성기에는 다이아몬드를 넣었습니다. 버스를 드디어 처음 타보네요. 너무 설렙니다. 사막에 도착했어요. 아래로 내려와 상점에 들렀습니다.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샌디. 여러가지 씨앗을 팔고 있는데요. 아직은 심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올게요. 위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는데요. 해골 열쇠의 용도는 바로 이것이었군요. 사막의 광산으로 들어가는 열쇠. 어차피 루비를 찾아야 해서 열심히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해골 광산은 일반 광산보다 좀 더 위험하게 느껴져서 힘들었는데요. 루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번들템인 토끼발을 얻을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다시 펴본 비밀 쪽지. 이 관역 같은 동그라미가 여기 바닥이랑 비슷하죠? 화살표 방향을 따라 쭉 이동해 볼게요. 끝까지 가보니 조자마트 옆에 있는 트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토끼발을 달라고 합니다. 번들 채우려고 신나 있어서 고민이 되었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행운 영구적 증가면 나쁘지 않은 거래 같습니다. 11일차, 오늘도 온 편지. 해골동굴에 25층까지 가보는 게 어떻냐는 퀘스트인데요.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튀어왔습니다. 일반 광산과 다른 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 때마다 1층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 대비를 단단히 해왔죠. 돌계단도 사용하고 폭탄도 주저없이 사용하면서 한 층 한 층 내려갔습니다. 16층에 도착하니 생명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피가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바로 다음 층에서 수직갱도가 나타나 뛰어들었는데 바로 25층에 도착했어요. 워프 토템을 사용해 농장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좀 남길래 번들도 채우고 술집에 들러서 선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11일차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일차, 망골드를 보상으로 받으며 시작하는 아침. 편지를 넘겨봤는데 오늘따라 뭐가 많습니다. 공허정수는 상자에 많으니 바로 수락하고 마법사에게 가는 중입니다. 마침 돼지마차가 열리는 날이라 구경했는데 오늘도 사고 싶은 건 없었어요. 마법사에게 가기 전에 비밀의 숲도 잠깐 들렀습니다. 야무지게 단단한 나무를 챙기고 드디어 공허정수를 건네줬는데요. 1000골드면 꽤 만족스럽습니다. 술통에 생상품이 나왔길래 걷어내고 새로운 작물을 넣어두었습니다. 아침 루틴으로 제작했던 다른 생상품이랑 같이 배송 상자에 팔았습니다. 잊고 넘어갈 뻔했는데 오늘은 오징어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오징어를 잡으면 보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오징어가 잡기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보다 오징어를 많이 잡았어요. 보상을 최대치로 받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슬아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3일차, 잠깐 잊고 있었던 광석 퀘스트가 생각났습니다. 루비만 얻으면 되는데 쉽지 않네요. 광산으로 가기 전에 낚시 먼저 할게요. 사막에서만 나오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이제 루비만 얻으면 정말 완벽한데 얼마 안 가 진짜 루비가 나왔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 다른 보석들을 챙기고 에밀리의 집으로 왔는데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는 헤일리와 에밀리. 청소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둥글게 에밀리의 편을 들어주니까 헤일리도 한 수 접고 들어가네요. 그리고 잠을 자는 에밀리. 제가 꿈에 들어가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점을 느꼈다는데요.
이거 아무래도 그린라이트인 것 같죠? 연달아 나오는 이벤트에 정신이 혼미하지만 퀘스트는 완료해야 합니다. 보상으로 1000골드를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오징어 축제인데 정신없어서 깜빡하고 채석장에 왔습니다. 열심히 돌을 캐다 보니 또 비밀 쪽지를 주었습니다. 비밀의 숲에 메이플 시럽을 가져와 달라는 뜻을 담고 있네요. 14일차 퀘스트에 대한 보답으로 재봉틀까지 가져다주는 에밀리. 옷감까지 챙겨주는데요. 인심이 좋네요. 외양간을 업그레이드 하러 왔습니다. 번들을 채우려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쓸 돈이 많아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해보려고 여러 제작법들을 구매했어요. 그지마차 물건들을 확인하고 비밀의 숲으로 왔습니다. 쪽지의 주인은 곰이었는데 메이플 시럽을 갖다 바치니까 세먼베리와 블랙베리의 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까 받은 재봉틀을 만져보았는데요. 완성품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선을 재료로 만들어 보았는데 생각 외로 마음에 드는 상의가 나왔어요. 15일차 마을로 나왔는데 알렉스가 보입니다. 강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이 짠하네요. 알렉스는 저에게 슬픈 과거사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농부걸이라고 불러서 내외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잘해줘야겠습니다. 오늘도 해골광산에 들렀는데요. 미쳤다. 나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이템도 좋은 걸 잃어서 피눈물이 납니다. 밤에는 해변에서 열리는 축제에 왔습니다. 열린 노점들도 구경했어요. 희귀한 씨앗이 있길래 바로 샀고요. 이너의 노래쇼도 구경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본격적이라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이 광경도 익숙해졌습니다. 앞에 조개를 1, 5, 4, 2, 3 순서로 눌러주면 진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수함에도 안 가볼 수 없어서 해저 낚시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16일차 외양간이 넓어져서 양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남은 돈으로 털과일을 구매하고 게시판에 올라온 달걀 퀘스트를 받고 야시장에 또 놀러 왔는데 사고 싶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채석장 동굴로 와서 광질을 했습니다. 17일차 클린트가 철 2개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일단 수락하고 아침 루틴을 진행하러 왔어요. 오늘은 상자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24개를 모으는 퀘스트 때문입니다. 철 2개를 클린트에게 주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곡괭이를 또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돈 쓸 일이 많네요. 야시장의 마지막 날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번들 때문에 과일이 나오길 바라는데 원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18일차 엄청 긴 편지가 왔는데 요약하자면 크리스마스에 마니또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레아가 좋아할 선물을 준비해둬야겠네요. 오늘은 농장을 꾸며보려고 여러가지 바닷길을 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돌길을 깔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곡괭이를 대장간에 맡겼다는 사실요. 결국 농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바다에 왔습니다. 얼른 망골들을 만들어놔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미친듯이 낚시에 몰두했어요. 19일차 치즈 짝재기와 마요네즈 제작통을 건물 안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낚시를 하고 집 오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횃불도 놓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양양이가 출산했다고 합니다. 외양간에 양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20일차 밭 둘레에 자갈길을 깔았습니다. 나름 생각하고 꾸민 건데 겨울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네요. 깔다만 돌길도 좀 더 보강했어요. 새로 태어난 양양이도 보러 왔습니다. 딱히 어떻게 태어난 건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었던 건 아니어서 양양이의 털만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얻은 양털을 기부하니 또 다른 방이 완성되었어요. 내일 온실이 열릴 테니 묘목을 미리 구매하러 왔어요. 그리고 달걀을 기부하러 왔는데요. 사실 이쯤이면 달걀 24개를 모았어야 하는데 제가 중간에 습관처럼 마요네즈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개수가 아직 부족합니다. 농장으로 돌아와서는 피레침을 정리했습니다. 보기가 싫었는데 최대한 안 보이게 집 뒤에 놓아버렸어요. 21일차 마법사로부터 붉은 석영을 받았습니다. 단단한 나무를 가져다 달라는 로빈의 편지도 있네요. 일단 농장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대 과일을 씨앗으로 만들어서 온실에 왔어요. 여기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이 자랍니다. 옆쪽에는 과일 묘목도 심었습니다. 잊고 있던 황금 곡괭이도 회수하러 왔어요. 상작강으로 비료도 얻었습니다. 온실에 심을 스타프루트를 사러 왔어요. 사막으로 온 김에 광산에 들렀는데요. 너무 심취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돌아오니까 시간이 늦었는데 씨앗을 얼른 심어야 하니 서둘러야겠습니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아서 심장이 쫄깃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스프링클러도 제멋대로 설치되더라고요. 물도 줘야 하는데 중간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22일차. 다행히 어제 돈을 거의 다 써서 청구비가 많지 않습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온실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게요. 최대한 가지고 있던 씨앗을 전부 심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네요. 보관하던 작물도 씨앗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어두워서 횃불도 설치를 해줬어요. 그거 아시나요? 스프링클러 위에 횃불이 설치 가능하다는 사실요. 저는 마요님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23일차. 곡괭이를 얻은 김에 또 해골광산에 왔어요. 이리듐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안개가 끼더니 몬스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울로 저걸링 하다가 또 죽었어요. 이번에는 돈이 있다고 1000골드를 청구했네요.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바다에 왔습니다. 돈이 급할 때는 낚시가 최고죠. 24일차. 스프링클러 위치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온실 첫 게시부터 우당탕탕 난리가 났네요. 잊고 있었던 달걀 퀘스트를 완료하러 왔습니다. 보상이 3000골드. 생각보다 짭짤해서 기분이 좋네요. 게시판에는 경품 티켓이 걸려 있었고 바로 아이템으로 바꾸러 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동할 건데요. 티는 안 나겠지만 나름 농장 꾸밀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25일차. 에블린이 찾아와서 실내용 화분을 주고 갔습니다. 여기 작물도 심을 수 있대서 남은 씨앗을 심었어요. 오늘은 축제날. 누군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묻길래 신발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제 마니또는 신발을 준비했을까요? 일단 제 선물부터 전달하겠습니다. 레아에게 염소 치즈를 전해줬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제 마니또는 쉐인인데요. 선물을 열어보니 성장 촉진제가 있네요.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26일차. 간밤에 마녀가 다녀갔습니다. 편지에는 날개 다랑어를 가져다 달라는 거스의 부탁이 와 있었어요. 일단 수락하고 외양간에 돼지를 들이러 왔습니다. 이름은 햄가스. 오늘도 돼지 마차에 들렀는데 번들템인 붉은 양배추가 있습니다. 이게 2년차에 열리는 작물이라 곤란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얻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늘 들리던 비밀의 숲에서 스타듀밸리 영감을 얻었습니다. 읽으니까 농사 지식이 늘어나더라고요. 마법사에게 선물도 챙겨주고 물고기를 잡으며 26일차는 마무리했습니다. 27일차. 어제 하루 닭장에 못 왔다고 달걀이 미친듯이 많네요. 마녀가 다녀간 탓인지 공어 달걀도 있습니다. 외양간에는 귀여운 돼지가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막에서 죽지 않기 위해 폭탄으로 중무장했습니다. 덕분에 엄청난 속도로 층을 내려가는 것은 물론 이리듐 광석도 많이 얻었어요. 28일차.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넉넉하게 용광로를 제작하고 주개를 구웠습니다. 절임통도 더 만들었어요. 그동안 재료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넉넉하네요. 광산에 자주 간 보람이 있습니다. 모아두었던 전동석도 깨러 왔어요. 주점에 들리니 거대 오믈렛을 먹고 있네요. 달걀을 가져다 줬던 퀘스트 때문이겠지만 마침 마지막 날 주점에 와서 계절을 마감하는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타듀밸리의 다음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